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미주 동포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2022년 9월 21일, 오늘 수요일 예상했던 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발표했습니다. 1%는 아니고 0.75% 인상. 세 번 연속 0.75% 인상, 이 큰 행보를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다우존스는 500포인트 이상 뚝 떨어졌죠. 오늘 발표한 이 기준금리는 주로 개인들이 주택을 사거나 차를 살 때 얻는 대출금리, 또는 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받기 위한 대출금리,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기준금리예요. 그게 이제 오늘 0.75% 올림으로 인해서 이제 연리가 약 3.25% 됐습니다. 근데 이게 200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2년 연말까지 계속 더 올릴 거예요. 한 1.2% 정도. 그래서 2021년 말에는 이 기준금리가 4.4%까지 올라가고, 2023년에는 현재 연준이 생각하기로는 더 이상 여기 이상은 올리면 안 돼.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돼도 하는 게 4.6%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올해 말에도 올라가고 2023년 어느 순간까지가 최정점 된 다음에 내려가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될 때는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할 텐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기다리는 수밖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 비즈니스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좀 건축물을 짓고 싶고 한데, 아직도 해상 운송 이 적체 현상이 계속돼요. 서플라이 체인이 계속됩니다. 어머, 네. 팬데믹 전에 40피트짜리 컨테이너 있죠? 네. 중국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태평양 가로질러서 올 때 그 수송비가 1,300불이었대요. 근데 2021년 9월이 최고 올랐을 때가 똑같은 거 40피트짜리 이게 네. 12,000불로 뛰었어요. 와, 10배 이상 뛴 거, 10배 가까이 뛴 세상에. 거죠. 10배 가까이. 믿기지가 않네, 믿기지가 않아. 아유. 근데 지난 6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션 쉬핑 액트 이런 법안도 만들었어요. 페더럴 메리타임 커미션이라는 그 위원회를 만들고, 왜냐하면 이 지금 해상 운송의 적체 현상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빨리 이렇게 법안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순발력은 좋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그러네요. 지지도가 좀 올라갔다고 하는데 노력하는 게 좀 보여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뭔가를 이렇게 탁탁 하잖아요. 나름대로. 제가 바이든 광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메리타임 커미션은 뭘 하냐면 이제 미국의 항구에서 이제 부당하게 어떤 선박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절을 당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조사해가지고 원활하게 들어오게 하고, 또 지금도 이 무슨 컨제스천 차지, 적체 요금, 그다음에 무슨 value added charge, 처음에 올 때는 가격이 이건데 도착할 때쯤 되니까 이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수송비를 더 내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자꾸 수송비 올리는 것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 커미션에서. 그래서 무슨 이 서플라이 체인이 항구 몇 개를 이렇게 조절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만드는 곳 중국, 그다음에 거기서 싣고 올 때의 문제, 선박 회사의 문제, 여러 개가 겹치는 거 아닙니까? 노동력 부족 현상 이런 게 과연 이 항구의 이런 문제들만 이렇게 규제한다고 해서 과연 이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해결될까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수송비 같은 게 지금 나름대로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음. 그러나 팬데믹 이전처럼 40피트짜리 하나가 뭐 1,300불로 가고 이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뉴 노멀로 상당히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러나 최정점보다는 좀 낮은 이런 수송비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위원장의 얘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가만히 따져보면 백만장자가 별게 아니죠. 이제는 집 한 채 잘 갖고 있으면 백만장. 내 집 마련한 사람은 백만장자예요. 이제는 집값들이 하도 올라가서. 그렇죠? 맞아요. 예. 옛날에 백만장자면은 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뭐 엄청난 부자 이랬지만 지금의 백만장자는 중산층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 물론 이것도 안 되는 사람도 많죠. 당연히. 그런데 스위스 크레딧 뱅크라고 있죠? 스위스 은행. 네. 유명하죠. 이 은행이 2021년에는 백만장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나 이걸 조사한 거를 어제 발표했어요. 결론은 리치 겟 리처입니다. 부익부. 전 세계의 2021년 백만장자는 6,250만 명. 미국의 백만장자는 250만 명입니다. 현재. 자, 내가 250만 명 안에 드느냐 못 드느냐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백만장자의 대부분이 미국에 몰려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 부유국들이 백만장자가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집값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임금도 많이 오르고 막 그랬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풀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백만장자가 더 많이 늘은 거죠. 하여튼 이 부의 불균형이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2021년 이 스위스 은행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의 상위 1%가 전 세계가 가진 부의 45.6%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가 한 50%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너무하다. 네, 나머지 99%가 이제 그 나머지 50% 가지고 막 나눠 먹게 하고 있는 아, 그러니까요. 네, 극빈하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미주에 있는 동포들한테는 그래도 이 소식이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 아닌가 그래요. 이런 빈익빈 부익부 때문에 더 가난한 나라들의 사람들은 더 어려운 처지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미국에는 부가 많이 집중돼 있고 우리는 그 근처에 있는 거죠. 내가 그 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나랑 가까이 있는 이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뭐 좀 더 어느 정도 안정된 부를 갖기 위해서 다 노력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경제는 불안하고 인플레이션은 심하고 2021년 같은 경우는 주식값 같은 게 많아서 주식 가격이 높아서 이제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뭐 지금 그게 상황이 또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많아져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미국에 흔히 널려 있는 게 땅이잖아요. 토지, 대지 이런 거. 특히 대도시 옆에 비싼 거 말고 우리 같이 이렇게 동남부 같은 데는 아직도 값싼 땅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몇십 에이커씩 되는 것들이. 물론 이 가격도 로케이션에 따라서 막 천차만별이에요. 뭐 땅의 상태가 어떤가, 큰 도로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뭐 상가라든가 거주지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한데 아직도 미 동남부나 이런 데는 이렇게 싼 가격에 넓은 대지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이 많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참 좋을까. 그래서 현재 땅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혹시 이런 기회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저렴한 땅을 한번 사서 내가 이거를 갖고 있으면서 요것저것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30년간 연구해 오신 우리 커네티컷의 박순호 님이 한번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이 박순호 님이 네. 다양한 분야에
아니 제가 이렇게 많고 이 보면은 현실 감각이 뛰어나요. 예. 제가 제가- 만나본 제가 사람 이제- 몇 손가락 안에 들어요. 우리 박수원님. 예.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우가 저는 땅을 소유하진 않았는데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동네에 플랫 위든이라고 굉장히 그 미국에서 제일 큰 그 항공기 엔진 만드는 예, P&W죠. 있었어요. P&W. 예. 예, P&W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플랫 위든이라고. 근데 그 공장 그 부지가 축구장, 풋볼 경기장 한 6개, 7개 정도 사이즈인데 그게 그동안 누굴 찾고 있었는데 아무튼 뭐 아무도 인베스트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결국은 아마존이 들어왔어요. 아, 그 그러니까- 부지가 P&W가 오. 있다가 딴 데로 떠난 자리입니까? 그렇죠. 딴 데로 이사 가고 아. 근데 그 부지가 오염이 되니까 그걸 청소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다가 아. 아마존이 들어왔어요. 저희 동네. 그래서 저희 동네 시장에 재선에 큰 도움이 됐죠. 어머. 왜냐하면 그 아마존이 들어옴으로써 지역 내 직원 고용률이 한 3,000명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기고 그렇죠. 게다가 네. 흉물이 된 그 공터, 오염에 가득한 그렇죠, 공터가 그렇죠. 네. 새로운 새 단장을 깨끗한 했으니. 건물로 딱 네, 네. 들어섰으니.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그 미국에서 땅 문제가 이제 지금 점점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로 가다 보니까 점점 리테일 스페이스나 아니면 오피스 스페이스 같은 거는 안 돼요, 장사가 보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이런 그 온라인 비즈니스, 웨어하우스, 페덱스 뭐 이런 것들로 땅이 팔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 미국이 뭐 아까 김사님 말씀대로 로케이션에 따라서 땅값이 틀리잖아요. 그 어떤 데 싼 데는 1에이커에 뭐 한 2,000불도 안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50에이커 그러면은 10만 불이에요. 그냥 뭐 2,000불이 뭐야 뭐 1,000 몇 불도 있고 뭐 로케이션이 좋으면 3,000불 가는 거고 에이커당. 그러니까 50에이커 정도 잡아서 3,000불이다 그러면 난 그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다시 귀농한다 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부러워요. 한국에는 산을 끼고 있는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참 부럽더라고요. 여기 우리 동남부에는 산 쪽이 값이 비싸고 그냥 다 평지예요. 물론 한국 분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되니까 그 한국에 그분들이 귀농해서 한쪽에 이렇게 산이 있고 한국에 그게 또 부럽더라고. 그런데 또 하나는 반대는 뭐냐면 거기는 도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한국은. 근데 미국은 여기 내가 살다 보면 도로만큼은 정말 잘 돼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웬만한 땅들이 다 큰 도로와 이렇게 가깝게 돼 있다는 거. 그게 좀 다릅니다. 한국과는. 일단 그 땅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사실 이렇게 어떤 자기가 리세일 밸류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땅을 살 때부터 과연 내가 여기다 어떤 목적으로 사는 거며 향후 몇 년의 텀을 가지고 타임 윈도우를 잡아서 내가 이거를 뭐 10년을 20년이고 이렇게 인베스트 해가지고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그냥 무작정 덜커덕 사가지고 뭐 할 건 아니고. 근데 실제로 그런 그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진짜 10년 이내에 좋은 딜을 받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 시장이 저한테 와서 그 플라이웨이든이 그 부지가 안 나가고 있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한국 사람이니까 현대나 기아자동차에다 연락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농담 삼아 던진 말인데 어머나.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에 관계된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 봤어요. 어머. 이러이러한 땅이 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 핸디캡이 뭐냐면 항구가 없다는 거예요. 항구가 항구가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회사는 기찻길은 있는데 항구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뉴욕의 무역항이 가까이 있는데 뉴욕에서 저희 사는 데까지는 멀고 2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 트래픽 걸리고. 그러니까 항구가 있어야
한 30분, 30분 내로, 1시간 내로 항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그런 동남부가 문제가 좋은 있구나. 게 이 태바유님하고 나하고 난 기억이 나요. 그 팬덤이 일어나기 직전에 제가 먹사경제를 태바유님이랑 같이 했는데 그때 내가 이 얘기했죠. 이찰떡. 혹시 생각나세요? 뭐였지? 이찰떡? 네. 이게 다 찰스톤 덕이다. 왜냐면 그때 아니, 경제학자들이 팬덤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제학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더 이상 뭐가 이 이상 더 좋을 수 없다 경제가. 그때만 해도 맞아요, 팬데믹은 맞아요. 생각도 그때 그랬어요. 못했고 네, 그때 대체가 그랬어요. 나쁘게 얘기는 할래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 뭐 맞아요. 찰스톤 항구에 막 그 수출입하는 물량들 보잉 회사 있지, 뭐 BMW 맞아요. 있지. 그래서 뭐 그 고용도 늘어나고 있고, 그 항구에서 올리는 수입도 엄청나고 지역 경제 좋고 막 그렇다고 해서 야 그때만 해도 내가 그 기억이 난다니까요. 태바이님하고 최고였죠, 그렇게 얘기를 그때. 했어요. 근데 예, 맞아요. 그거 방송하고 몇 주가 안 돼서 팬데믹이 와르르 몰려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와 그때는 진짜 그 경제학자도 예측을 못했던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막 그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렇듯이 이 동남부에는 찰스톤 항이 있고 또 위쪽 잠깐 올라가면 윌밍턴 항도 있는데 이 항들이 해외에서 오는 물량들을 많이 소화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중요하죠. 그런 기준으로 네. 본다면 이 박순호님의 그 제안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 한국은 아직도 이제 땅이 한국하고 비교할 때 이제 땅이 좁은 나라다 보니까 이제 경자유전 원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 땅들 구매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니까 제가 봐도 뭐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좀 여유가 있고 또 자기의 어떤 뭐랄까 노후를 토의 삼아서 땅을 일정량의 땅을 소유해서 거기다 뭐 해보고 싶었던 걸 해본다든가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의미가. 하나 사서 거기다가 뭐 넓은 땅이 여기 땅값이 싸니까 땅에다가 정말 무, 채소, 고추 같은 거 좀 농사도 짓고 왜냐면 특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다 자영업 또 회사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20년, 30년 막 그 고되게 일하잖아요. 거기서 다들 뭐 한국에 돌아간다 뭐 하고 하는데 그 비용보다는 뭐 해외여행도 은퇴해가지고 뭐 몇 달 다니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그러면 정말 땅을 사서 그렇게 자연과 함께 흙과 함께 이렇게 살면은 그 건강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은퇴 생활로 적절하고. 게다가 그 로케이션이 잘 맞으면 그렇게 뭐 꼭 한국 기업과 연결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또 다른 용도로 그 땅이 잘 활용이 된다면 투자 대비 소득의 그 혜택도 볼 수가 있고. 제가 어떤 분이 땅 산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땅이 넓으니까 그러면은 그 또 땅이 또 플랫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평평하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다가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이렇게 뭐 스테디움 식으로 짓는 게 아니라 잔디만 깔아서 그래가지고 한국의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전지훈련장으로 임대를 해줘라. 동계 훈련하면 그거 돼요. 재밌겠다. 왜냐하면 동남부는 네. 왜냐면 동남부는 날씨가 좋잖아. 날씨가 좋아서 맞아요. 겨울에 추워서 눈 때문에 골프를 못 치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겨울에도 골프를 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면 음, 그렇게 넓은 가능하겠네요. 땅에다가 그리고 일단 동남부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가 대부분 아주 산골로 들어가기 전에는 대부분 다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한 20분 내 거리에 다 있잖아요. 다 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컨비니언스는 뭐 확보가 돼 있고, 그러니까 향후 뭐 그런 것도 결국은 한번 인연이 되고 여기 또 미국도 공기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예. 활용돼요. 이게 대기업 그 수출업 기업의 어떤 웨어하우스로도 한번 유치할 수도 있고. 예. 맞아요. 예, 한국의 스포츠팀들이나 또 다른 나라 스포츠팀한테도 뭐 추운 나라 스포츠팀한테 추운 나라에서 여름 운동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면 되겠네. 아 그런데 그 지금 편지 쓰는 방식 예. 이게 황당한 것 같아도
하다못해 저희 동네 시장이 예. 그런 적극적인 누구를 붙잡고 야 그 회사를 컨택해 보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네 로컬 조그만 비즈니스에 찾아와서 너 여기에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냐 저 땅에 이런 서베이를 하고 다녀요. 저한테도 몇 번 왔어요. 아니 와가지고 그분은 어유 난 굉장히 사람이에요, 난 사람. 제가 봤을 때. 그러네요. 와가지고 각종 아이디어, 물론 이제 황당한 아이디어를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 얘기를 다 듣고 자기가 또 프레젠테이션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땅 사는 문제하고 이제 결부돼서 얘기인데 누군가가 이런 플랜이 있다면 만약에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스토리지 회사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아마존, 뭐 페덱스 아니면은 전주훈련장으로 자기를 프레젠테이션 해야 돼요. 내 물건을. 그러다 보면 뭐가 걸려도 걸리는 거죠. 자, 오늘 296과 먹살경제 30년 동안 땅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해오신 땅투 박순호님 나와서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